사람이 재산입니다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댓글 달아드리고 이렇게 또 방송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중고차 경매 대행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중고차 경매 대행 이 허와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허가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고차 경매 대행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그냥 중고차를 살 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들어서 인터넷으로 중고차 경매 대행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조심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요 근래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2019년 6월 7일 날 올리신 조회수도 5천 건이 넘네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매 대행이라고 하면 이제 중고차 딜러들이 가는 경매장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매장이 현대의 글로비스, 분당, 양산, 그리고 시화,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렌터카 회사들 경매 쪽이 있고요. 그렇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매 대행은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고차 딜러도 사무실 대표가 아니면 대표자가 이제 대표자 코드를 가지고 가서 다른 직원한테 일임을 해서 그 직원이 가서 할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한 코드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사 하나당 한 코드 이렇게 지급이 된다. 그 코드가 없으면 아무리 딜러라도 가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고차 경매 대행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제도 같으면 저도 사실 이거를 시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경매를 들어가 본 결과, 예전에 이제 차를 몇 대 가져오려고 경매를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국에 2만 명이 되는 딜러가 이 경매 시스템을 참여를 해요. 그러면 딜러만 참여하느냐? 실제로 외국 바이어들 있죠. 자동차 중고차 수출하는 외국 바이어들도 여기 들어와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그러면 요즘에 매도비라는 거 아시죠? 중고차 상사에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이 매도비라는 게 수원은 29, 인천은 33, 서울은 3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 그 매도비, 보관관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방송에 한번 제가 다뤄드릴 텐데, 이 매도비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33만 원 정도, 인천 기준으로 33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매도비 따먹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를 가져와서 차에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차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남기고 이 매도비라는 부분에서 10대를 팔면 330만 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비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운 좋아서 정말 운 좋게 내가 가서 차를 떠왔는데 좋은 가격에 잘 떠왔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랬다 그러면 모든 딜러들이 다 경매장에 붙어 있겠죠.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매도비라는 그런 부분을 벌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하는데, 자, 소비자들이 경매 대행 맡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여기 써 있죠? 중고차를 살 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들어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중고차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으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낙찰 받으면 낙찰 수수료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차가 1,000만 원에 팔리는데 이거를 제가 900에 낙찰을 받았다고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900 정도의 900에서 920, 30 정도의 낙찰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낮춰서 900 정도의 낙찰이 됐다. 그러면 경매 수수료 2%가 들어갑니다. 자, 경매 수수료 들어가죠. 그러면 벌써 한 20만 원 돈 들어가겠죠. 그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탁송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분당에서 경매를 받았다. 그러면 분당에서 매장까지 가져와야 돼요. 왜 분당에서 경매 받았는데 나한테 직접 주면 되지, 왜 매장으로 다시 가져와요? 자, 경매를 하면 경매된 차는 무조건 상사 이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함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경매 받아서 경매 낙찰가만 주고 경매 대행해 준 사람 중고차 딜러한테 수수료 좀 주고 그러면 3, 40만 원, 4, 50만 원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상사 이전을 무조건 해야 돼요. 성능을 무조건 맡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소비자한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딜러가 일단 가서 자기가 후레쉬 들고 장갑 끼고 가서 싹 봤어. 이거 괜찮네? 문제 없네?
그래서 낙찰을 소비자하고 협의를 하겠죠. 이러이러한 차가 나왔는데 이 차를 낙찰 받을 겁니다. 뭐 이 차가 950만 원 넘어가면 메리트가 없으니까 낙찰 안 받을게요. 그래서 900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찰 수수료 내고 차를 가져오는 탁송비를 내고, 탁송비도 한 3만 원 들어가겠죠. 3만 원 내고 상사 이전을 해요. 그럼 상사 이전비가 대략 얼마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나가요. 물론 외제차, 고가의 외제차들은 뭐 협의해가지고 한 4, 5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상사 이전비가 1000만 원 기준으로 한 15만 원 들어가요. 그럼 상사 이전비 15만 원 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성능 맡아야죠. 성능 한 4만 원. 성능 보험비가 또 따로 있어요. 성능 보험비 1000만 원이면 뭐 2013, 14년씩 되겠죠. 그러면 13, 14년 기준 성능 보험비가 또 한 4만 원, 5만 원 또 들어가요. 그러면 광택 뭐 낼 거냐? 그럼 광택비 들어가겠죠. 그리고 외판에 걔네들은 경매라는 게 차를 완전히 상품화 시켜가지고 경매에 출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렌터카면 렌터카 타던 거 그대로 어디 집화장에 있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나와가지고 경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찌그러진 데도 있을 거고, 네,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죠. 소모품 교체 비용, 타이어라든지, 네, 이런 비용들이 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외판이 한 두 판 찌그러졌어요. 그럼 제가 한 판당 얼마라고 그랬죠? 판금 도색하는데 한 7만 원, 14만 원 잡고, 정말 지저분하게 남이 타던 거 그대로 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광택 한 7, 8만 원 또 내고, 광택이 한 뭐 돈 10만 원 하겠죠. 자, 그럼 벌써 얼마예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 줘야 돼요? 딜러 수수료 줘야죠. 딜러가 그거 한 5만 원 받고 일해주겠어요? 안 하죠. 최소한 30만 원, 뭐 40만 원 받겠죠. 그러면 비용 어떻게 돼요? 확실치도 않은 차, 네, 중고차는 성능 점검을 맡았고 광택을 다 냈고 판금 도색을 다 해서 상품화 시켜서 전시장에 전시해 놓은 차보다 위험 부담이 더 크잖아요.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성능 점검을 받기 전에 이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의뢰를 받아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성능 점검장에서 이상한 소견이 나와도 빠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험 부담이 큰 겁니까? 거기다가 비용이 싸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합치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잡아도 거의 한 돈백 되지 않겠어요? 그럼 가격은 똔똔이라 치고 그러면은 조건이 막 되게 보장이 된 확실한 보장성 상품인가요? 아니죠. 성능에서 잘못되면 제가 빠꾸 못한다 그랬죠. 성능에서 딜러는 중고차 무사고로 보고서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성능에서 뭐 심수나 사고나 주행거리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경매가 굉장히 경매? 와, 그러면 실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시스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경매 대행 알아보고 있는데요.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들어서 위험합니다. 그렇게 결코 싸지도 않고, 차라리 차주 딜러 입금가 오픈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수수료 내고 안전한 차 사는 게 훨씬 낫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면. 지금도 지금 6월 달에 나온 게 지금 5개월 지나서 조회수가 5천 건이라면 경매 대행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경매 대행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오후 11시 30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금액적으로 저렴하지도 않은 경매 대행을 알아보고 계신다? 이거는 그냥 딜러가, 이거 실행하는 딜러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그 사람들 제가 대놓고 뭐 욕하면 제가 또 안 되니까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상품은 아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경매 대행을 맡기는 이유는 돌파구가 없으니까, 내가 허위 딜러를 만날 수도 있고, 침수차, 사고차를 잘못 오인해서 살 수도 있고, 주행거리 조작 걸린 차, 뭐 그런 거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중고차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서 이런 시스템도 내놔보고 저런 시스템도 내놔보는 건데, 차라리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보시고 매물 뭐 다이렉트 무슨 케이카인가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이 차 괜찮은데, 와 요거 괜찮다, 야 이거 가격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보낼 시간에 차라리 시세 일단 파악하시고, 네, 여기 실매물 사이트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마이카플랜 카페에 실매물 사이트 마이카플랜.net 클릭하셔서 시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에게 좋은 차를 찾아줄 것인가, 저한테 오란 얘기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차 찾아줄 것인가 라는 전문가를 고르는 안목을 기르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시고요. 자, 오늘도 이 방송을 우연찮게 보셨거나 뭐 저기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얻어 걸렸다라고 해도
여기 지금 내 차 관리에 들어가서 항상 저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지만 저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으시면은 다른 딜러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환경 설정, 가격 세팅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하시고 제가 이 엠파크의 모든 것 허와실 어제 제가 방송해드렸죠. 거기에 엠파크에 있는 전산도 뭐 아예 안 빼주는 사람, 10만 원 빼주는 사람, 40만 원 빼주는 사람 다양하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 이런 욕심보다는 제대로 된 차, 전차주가 관리 잘한 차, 구입해서 문제없이 탈 수 있는 차 사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잘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허위에 낚여서 고생 하시고 네, 제가 또 허위에 관련해서 또 방송해드렸어요. 고생 하시고 비싼 수업료 내고 인생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알차게 이런 알토란 같은 내용들 잘 숙지하셨다가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지금 11시 34분 네, 이 시간에도 제가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네, 오늘 좀 뭐 시간이 늦어서 목이 좀